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옵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들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말씀 교독합니다. 16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인류사에 대한 내용도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장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념 논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 나라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념 자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한 형편에, 한국의 형편에서는 이념을 무시할 수 없다. 동서간의 지역경쟁, 지역관념도 이것도 하나의 이념이고, 고정관념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 이 이념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념 논쟁, 이념 논쟁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민주주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 그 논쟁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민족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념 논쟁이라는 그것을 품고 있는 현재 지금 위치, 이것은 앞으로 후대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어떤 위치가 되고 또 인류 전체 사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것이 가치면 가치, 또 이것을 어떻게 깨뚫지 보든지 깨뚫지 못했든지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다른 나라 목사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목사는 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한 몇몇 사람이 그렇겠죠. 저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다른 몇몇 하는데 현재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은 혼자는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남겨진 7,000명이 또 분명히 있다. 저는 항상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미처 몰랐더라도 앞으로는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할 때 민주와 주의가 붙어 있고 공산과 주의가 붙어 있는 이 주의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이런 것도 인류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우리에 도움되죠.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까지 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념이라 하는 단어로 묶어지는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그 출처, 방향, 그 영향, 그리고 지금 앞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이런 고민을 다음에 후대에서는 어떤 가치를 두고 볼 것이냐, 이런까지. 그래야 적어도 인류사 이해락하는 이런 범주 안에 어떤 장르 가치 있는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죠. 또 그것은, 이런 주제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학을 한다든지, 심리학을 한다든지, 정치학, 이런 어떤 학교에서, 대학에서 아무리 그 노선을 따지고 들어도요,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할 수 있는 학과가 없고, 그런 계열이
학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유독 있고, 대한민국의 개신교 목사가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 언급이 못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걸 분명히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가 나오고 뭔가 그 발달이 되고 이런 어떤 소재, 이게 뭔가 의미는 있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할 때는 반드시 여기를 와야 돼요. 여기 와서, 그 동영상을 자꾸 찾아보고 앞에도 가보고 뒤도 가보고 연결해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이 민주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현재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표현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를 모르고 있는 이 요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남한의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불려질 수 있을 어떤 길목에 들어간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보고 있어요. 왜 그걸 보냐면은 이번에 그 4.13 국회의원 총선하는 걸 과정을 보면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총선하기 전에는 분명히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자기들 아주 오만방자했잖아요. 근데 여기 반대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야당인데도 분리돼 버렸거든. 그러면 야당이 분리된다. 야당이 하나 되면은 분명히 여당이 불리한데 야당이 분리되니까 이거는 뭐 야당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콧노래 부르면서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 치른 거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주 뭐 어이없이 참패거든. 그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자꾸 지금 아주 이제 불나고 나서 불나고 난 뒤 어떤 수습하는, 불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불나기 전에 수습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바로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모양이에요. 민주주의 외치긴 외치도 왜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새누리당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대세가 국민들 전체가 민주주의 외치니까 나도 민주주의, 너도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 가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게 민주주의. 이게 어디가 잘못됐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옆에 사니까 등당 사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나타내는 말은 안 해도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고 단계 어떻게 해서 이걸 나간다. 이 분명한 어떤 형체가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비닐로 물주머니를 하고 어떤 거 던지기 좋도록 딱 물주머니 하고 비닐 주머니다가 물로 이어가지고 어떤 일정한 위치를 던지라고 어떤 타켓들하고 던지려고 하는 거. 공산주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돌이모 돌, 안 그러면 밀가루 반죽이 반죽. 어떤 그 안에 쇳덩어리. 하나님 분명한 어떤 실체가 있고 손을 쥐어가지고 던지면은 겨냥이 되고 어떤 방향이 있고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 이런 실체가 있다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던졌을 적에 어느 것이 타격이 되고 어느 것이 영향이 있겠느냐. 공산주의가 영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물주머니 같아요. 그냥 가도 지도로 갈지도 모르겠고 가다가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물주머니 한번 던져봐요. 거기 날아가면서 물이 지도로 목표까지 가는가. 가다가 주머니 다 새버린다니까. 돌멩이 같은 던지면은 어쨌든 간에 목표하는 데까지 거리라든지 이런 적당한 거리는 어떤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적으로도 봐도 미국이 있어서 안 도와주겠느냐. 미국은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한국하고 거리를 담을 두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바람이 막 도는 거예요. 그냥 뭐 허투루 나온 말은 아니다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쉽게 나온다는 것은 그런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를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위기를 막 느껴오려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 그럴 수가 있다. 언젠가는 미국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떨어져 나간다 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죠. 일본인데 일본이 뭐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 일본은 지금 우리가 막아주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막아주니까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때문에 미국이 손대지 않겠냐? 일본은 봐줄 수 있지만은 한반도는 더 이상 안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은 더 한반도보다 더 깊단 말이에요.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간. 한반도가 다 넘어지더라도 그거는 섬이니까, 섬이니까. 그러고 그거는 군사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이 훨씬 탄탄하게 있어요. 일본을 향하는 미국 시민들의, 미국 정치가들의 어떤 기대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한번 보면은, 북한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주적이니까 공산주의 세력으로 보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이 뭐 불을 보듯 뻔하게 공산주의화가 될 수 있는데, 이 공산주의화가 되는 그 과정이 현재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요소,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더 공산주의가 힘을 쓰고 소련까지 합세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하면서 중국하고 북한이 막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올 때, 그때는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아냈는데 왜 지금은 공산주의를 막아내지 못하느냐라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보면서 지금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알려놔야 돼. 우리가 말해놔야 돼.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알면서도 공산주의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책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느냐라는, 그것을 1950년대에 지금부터 60년 전 1950년대의 한국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당시의 공산주의에 대한 정책은, 공산주의에 대한 정책, 공산주의는 어떤 거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파악한 국가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거는 한 사람에게 분명히 돌릴 수 있어요. 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공산주의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하면서, 이 공산주의는 정치 현장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분명히 그 공산주의를 정체를 하고 반대하는 그 정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자세가 됐느냐? 미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해방되기 전에, 그리고 6.25 사변 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유럽 사회에서 났던 공산주의 정치하는 사람, 공산주의 정책을 가지고 나왔던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유럽이 가까우니까. 소련에서 일어나는 1907년 이후로 일어났던 그 러시아 혁명으로 통해서 유럽 사회에서 영향을 주고 있던 그런 혁명의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국으로 뻗쳐지고 또 유럽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유럽 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갈 때 대서양 건너에 있던 미국은 이 내용에 철저하게 나쁜 공산주의 정책이 나쁘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던 이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분명한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바라본 훈련되어지는 시각을 분명히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민주주의란 말은 쓰고 있더라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있는지 없고 이념 논쟁이라고 해서 말도 못하는 민주화라고 해서 얼버무리 부리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불가능하다. 응?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1945년 해방되기 전에 소련에 의해서 나타났던 정확한 연도는 폴란드 침공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1939년 2차 대전 나기 전에 폴란드 침공이 소련에서 났고 폴란드 침공은 소련하고 폴란드 위치는 소련하고 독일하고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침공하고 소련도 침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2차 대전이 촉발되어지는 그런 어떤 물론 그 전에 그 헝가리 사건도 있지만은 헝가리는 나중에 이제 그 1944년대 돼서 44년이죠. 해방되기 전에 이런 그 소련하고 관계된 유럽 사회에서 이 소련군에 의해서 소련에서 장악되어지는 공산주의 정치 현황을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뭐냐? 폭력이잖아요. 폭력이. 구테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자기 나라 구테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나라 구테타가 있으면 끝났는데 이걸 다른 나라까지 침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여갖고는 밀어붙여서 어떤 공산주의 국가가 될 때 속박되어지는 비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공공연하게 너무 그냥 뭐 이래 자연스럽게 그 불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법 외에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인권이란 말이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 인권이란 말이 나오는 어떤 그 연결점이 공산주의 통치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가 그걸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외국 독립수사들 만주나 이런 데서 중국에서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에서 물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자리 잡아버리면 공산주의 되는 거는 뻔하단 말이야.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남한의 저 밑에까지 다 휩쓸렸을 적에 부산에까지 피난 갔던 소위 말하면 이 나라 교회 목회자들이 이 나라 목회자들이 부산서 구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국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역사적인 정황, 역사적인 분명한 공산주의에 대한 분명한 스탠스, 분명한 어떤 위치를 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이 공산주의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비교해봐야 돼요. 지금은 그러한 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왜 이야기했느냐? 오늘 목사님들이
걸필하면은 무슨 자유당, 무슨 기독당 이름을 가지고 목사들이 엉치고 뭐 기독교 신자들 모인다 해갖고 기독당, 기독자유당 이런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 우리 국가 전체를 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정당에 들어가고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 정치를 하고 있고, 호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그 표 몰아줄 때 보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목사냐 싶지 않는, 도대체 목사 같지가 않는 그런 형태가 연연한 지금에 뭐를 비교해서 우리 민족이 장차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할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기대하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쭉 보면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으면 참 그 가능성을 더욱더 북돋아서 야 이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밀어보자 이런 자세를 더 우리 참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걸 밀어보자 하고 기대를 하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그러므로 제가 나름대로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 정리를 하면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국민들 스스로가 공산치하에서 공산주의 정치에서 실질적으로 이 공산주의 정치를 전체 국민들이 이제는 체험해야 돼. 체감을 해야 돼. 이게 공산주의구나. 국민들 스스로가 전부 다 체감해서 이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 같으면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국민들 전체가 공산주의에 대한 체감을 하면서 여기서 거부하는 그 운동, 그 자세, 그리고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냥 우리 공산주의 떠나자 그래갖고 구태타하고 이래고 절대 안 돼요. 공산주의 밑에서 구태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목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분명한 포스터를 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라면 장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정부를 향해서 어떤 형태로 정부가 형성되더라도 정부를 향해서요 방기하는 건 안 좋아요. 방기하면 안 좋아요. 피차간에 그러면은 정부 운영하는 사람이나 국민이라 가는 그 그룹이요 피차간에 앙금이 생겨요. 주먹쥐고 이래 나올 수가 없어요. 1919년에 있었던 무저항주의 아니면 무폭동, 그야말로 무기 없이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하던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그때의 그 부르짖음, 온 국민들이 부르짖어서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 애국가의 가사를요 온 국민들이 참 지정신 가지고 똑바른 어떤 중심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공산주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정치, 공산주의를 벗어난 민주주의가 아닌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껍데기인지 얼마나 허울 좋은 개살구였는지 그것 자체를 분명히 하면서 민주주의는 이미 공산주의 하면서 버린 거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는 그 사명 하나에서 하나님을 보호하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하는 분명한 그 슬로건이 온 국민들 사이에서 똘똘 뭉쳐져서 통치하던 공산주의로 통치하던 자들이나 그 밑에서 참 고통받던 법 외에 인권이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하게 유린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홀로코스트.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아픈 중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왜 남기느냐?
다음에 후손들이 이 글을 보고 아, 이때 벌써 이런 정세를 깨달았구나, 요걸 알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후손들이 여기 자료를 보면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지금 이런 말을 남기는 분명한 이유죠.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이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이념 대립이 안 된다 할 때는 왜 안 되느냐? 공산주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를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하나의 경각심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왜 지금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념에 대한 갈등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하느냐? 다음에 후손들이 여기를 평가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인류가 현재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건 또한 전 세계 인류를 위한 하나의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를 없어진 어떤 이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 이념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미국에서 북한만 다스리면은, 이거 핵만 해결되면은 이제 소련도 없어졌고, 북한의 핵만 잠잠하면은 공산주의하고는 더 이상 관계없다. 이제 쿠바 문제도 해결됐고, 아무런 어떤 공산주의가 힘을 쓸 수 없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게 착각.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보이지 않는 이념을 가지고 싸우듯이 인류 전체는 공산주의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의 정치를 가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현저하게 공산당 정치, 국가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껍데기야, 껍데기. 실제로 그 알맹이에서 중국에 형성되어지는 정치 운영은 공산당 정치입니다. 당 정치, 일당 정치란 말이에요. 일당 정치. 북한의 노동당, 공산주의, 일당 정치. 중국의 공산당, 일당 공산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핵만 관리하면 돼요. 핵에 대한 내용만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간단해요.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 핵적 하나 문제, 무기 문제예요. 중국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공산 정치로 말미암아, 공산당의 공산 정치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이 고통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국민들만 당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런 내용이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른다. 중국의 공산당의 정치는 철저하게 교황이 남겨뒀던, 역사 속에 남았던 분명한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지금 공산당 정치로 지금 두뇌 어떤 거 바꿔가지고 둔갑이라 하나? 변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형태는, 밖에서 형태는 공산당 정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따두냐? 그 모델이 어디서 오느냐? 중국의 공산당의 정치, 국민들을 다스린 정치는 그 모델을 교황 정치에서 따라와요. 교황 정치는 수천 년 동안에 성도들 하여금 종교 재판이라는 걸 가지고 필요한 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 필요한 대로 마녀사냥, 종교재판,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이 6천만 명, 6천만 명. 그러다가 1096년에 전쟁까지 일으키고, 근데도 아무런 표를 안 내고, 그냥 그대로 교황제도가 온 인류 가운데 그냥 지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중국은 공산당 정치로 가지고, 자기들이 공산당이 중국 국민을 죽이는 수천만 명을 죽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표도 안 나고 죽인단 말이에요. 표도 안 나고. 다른 나라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르고 죽는 이 십수억의 인구를 가지고 수천만 명이 몇 년 사이에 한 번씩 죽어가는 이런 내용을 밖에서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응?
국민들이 죽어가면서 파룬궁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병, 그 암 생기는 그런 질병 주사, 뭐 수혈한다 해갖고 막 준하고 성 전체가 막 몰사되는 그런 내용들, 자기 나라 국민을 국가 이름으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책이 잘못되면 잘못된 돈은 슬그머니 워낙 크니까, 그걸 워낙 통제가 되어 있으니까 옆에서 나도 옆 다른 사람 모른다. 그런 가운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인권이 어떻고 뭐도 할 어떤 내용도 없는 거예요.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만,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그냥 놔두겠느냐. 그러면은 안 놔둔다, 뭔가 일을 일으킨다. 나타나는 사태가 뭐냐, 중국의 붕괴입니다. 붕괴. 공산당의 붕괴란 말이야. 공산당이 붕괴돼 버리면요, 북한의 핵폭탄도보다도 미국만 위협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를 갖고 전부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간에 각 나라에서는 그 내부적인 거는 막 모른 체 하고 시시시하고 넘어가는 행편이고, 인권이고 뭐고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안 해요. 미국도 워낙 그 통계가 강하니까. 어지간한 뭐 미국이 뭐 지시해도 말이야, 중국은 끔찍도 안 하니까.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 인구가 중국 인구의, 중국 나라가 현재 하나라에서 통치가 되니까 그나마 중국 전 국민이 13억의 인구가 어떻게 보면은 한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통제가 되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국민들 하여금 중국 공산당이 붕괴돼 버린다면은요, 붕괴 안 하려고 하면은 나라를 그야말로 국민들의 인권이나 이 모든 걸 잘 다스리면 안 하지,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고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소리 안 나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걸 보시기에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더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하소연을 도대체 누가 대변할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난다. 그래서 중국이 붕괴되고 일당 통치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더 이상 한계성이 왔을 적에 인구가 퍼져나가면, 중국이라는 위치에서 못 있고 전 세계로 흩어나가면, 경제가, 중국의 경제가 도산됐을 적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처럼 제대로 돌아갈 거냐? 분명히 그렇지 않죠.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이 이민들, 어떤 피난민들, 전 세계로 흩어질 건데 13억의 인구가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걸 감당하겠어? 어느 나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내부적인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현대 이념을, 현재적인 이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떤 대한민국 한반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전 세계 인구 인류와 관계된 분명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단체, 체계적인 조직을 가진 그 내용이요, 개신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천주교는 이미 그 중국하고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참 국가면 국가, 현재적인 여러 한 정당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적인 정당의 문제 가지고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처지, 위치, 그리고 장래의 어떤 관계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도식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도식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려봐요. 어떤 모델이 있어요. 모델.
아까 말했지만 이 공산주의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알맹이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허공에 두고 먼지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델에다가 어떤 모델을 지향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뭐가 플러스 되냐면은 폭력이 들어가요. 폭력. 요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쁘다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응? 모델이 분명한데 왜 그 모델을 그냥 하지 않냐고 폭력을 써가지고 나쁘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라는 게 레닌주의에서 그래 나오는 거죠. 레닌 마르크스로 해갖고 레닌주의 그러다가 수정주의 마르크스 이래갖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공산주의로 보는 거죠. 공산주의로 불린다. 민주주의는 그게 없어요. 어떤 모델이 없어요. 응? 민주주의 나오는데 뭐 이걸 꼭 플러스하게 하고 이러고 이꼴 하기는 그렇고 여기는 민주주의는 뭐가 여기가 자기 나름 자기 주장 응? 제각각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 그거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 나라의 주권 뭐든지 참 특허권 어떤 권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앞에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적으로 나가는 어떤 모델을 우리가 본다면은 민주주의에 나아간 어떤 모델을 우리가 지향을 하자. 그런다면은 공산주의가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는 다른 안에 민주주의하고 비교해보면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모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델이 있다.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게 진짜 모델인지 아닌지 그건 나중에 가서 맞춰보면 돼요. 처음부터 저는 이걸 내다보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 모델을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 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초대 위에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얹을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걸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죠. 응?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모델이 내려온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고 하는 전 인류 가운데 인류에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해서 이렇게 이념이 있게 되어진 것은 그리고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 다 체련한 잔치가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이건 죽으러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잔치를 보낸 그 여당의 입장을 보면서 전 인류에게 각 나라마다 공산주의를 피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각 나라에게 대한민국의 이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는 이 이념 논쟁이 있다가는 이 처지를 통해서 온 인류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이 민주주의에다가 공산주의가 가진 그 모델을 가지라 이거죠.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보강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산주의가 장점이 되어지고 공산주의의 힘이 있는 그 힘 자체를 민주주의에 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가는 이런 갈등으로 있는 이념 갈등으로 한 현재 있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인류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나름대로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기랍니다. 그런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 이런 그 국가 속에서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고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하는 이것 자체를 돌리게만 해줄 수 있는 어떤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놨고, 공산주의도 모델을 갖고 있고 같은 모델을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폭력을 쓰는 이것만 차이가 있다 그런다면은, 그러려면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 구분 자체가 애매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형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가 안 되고 또 하나 분명한 요소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냐면 모델이 여기 넘어온다. 모델이 넘어오는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전체를 수용해가지고 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지도자, 리더격, 이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자리를 개인은 국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는 폭력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자기 나름이라면은 모델은 같은 모델을 두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아갈 때 인류에게 해가 되는 문제일까, 인류에게 복이 되는 문제일까,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위치는 각 나라 개인은 개인대로, 개인도 교회가 되고 각 나라는 또 개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단체가 있고 또 전 세계는 인류 속에서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가능한 분명한 또 하나의 체제라니까, 체제. 여기에 속해 있는 교회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하는 것 자체는 항상 뒤에서 받쳐주고 정치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받쳐주는 자세지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정치하는 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남겨지는 문제점, 이 문제점을 안고 고민하고 오히려 그 문제점을 잘못 인도했다라고 스스로가 내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사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잘못을 교회가 책임을 지고 이거 우리 문제인데 내가 미처 못해서 그렇구나. 사회에서 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책임에 되어지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개인은 개인끼리 이런 일에 앞장선다면은 인류 사회는 공산주의 때문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 오히려 공산주의가 지향했던 그 모델로 인해서 서로 공유되어지면서 이걸 개방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인류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데 교회가 기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이야기하는 요점이 이런 데 있죠. 대한민국의 위치도 있고 하니까 대한민국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분명한 손길과 섭리, 그것이 있으니까 똑같은 모델을 두고도 우리 교회의 위치가,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그래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 하여금 이 길에 따라오도록, 앞장서도록 앞에 있던 흔적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걸 연결시키면서 장래에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최전선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갖고 내가 피하기보단도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로 알고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대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공산주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요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떨쳐나와야 될 경험을 국민들이 해야 돼. 분명히 그런 조상을 우리가 둬야 될 필요 때문에 공산주의 정치를 맛보는 온 국민들이 피부로 이 정치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폭력에서 바꾸면서 폭력을 바꾸고 자기 개인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인권을 인정해주는 민주정치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주어진 모델 자체를 얻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모델이 없었는데 모델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똑같은 모델이 이 모델을 볼락하면 이제 1765년으로 가는 거죠. 1765년 산업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독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